2020년 1월 22일 일본 주식시장 마감 뉴스입니다. 와, 드디어입니다. 무려 6거래일 동안 계속되던 하락세가 마침내 멈췄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정말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공포감은 싹 사라지고 안도의 한숨이 시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루아침에 무엇이 이 분위기를 확 뒤바꿔 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장의 방향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아주 강하게 바뀌었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부터 살펴보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의 분위기가 그냥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 6일 동안 시장을 꼼짝 못하게 했던 건 외부에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공포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공포가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해소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무서운 안개를 걷어낸 한 방은 뭐였을까요? 바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 포럼 연설에서 그린랜드 문제로 무력 쓸 일 없다. 그리고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잠시 멈추겠다고 발표한 거죠. 이 두 마디에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력한 V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반등의 중심에서 시장을 힘차게 끌어올린 오늘의 주역들은 과연 어떤 기업들이었는지 두 번째 파트에서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에선 유독 기록을 갈아치운 기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반도체 장비의 강자 디스코는요, 4분기 출하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반도체 업황 이제 진짜 바닥 짚고 올라간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쐈고요. 결혼정보회사 IBJ는 한 달간 성사시킨 커플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소비 심리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JR중앙 역시 신칸센 이용객이 늘면서 일본 내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했죠. 특히 디스코의 실적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은 이걸 보고 목표 주가를 무려 75,700엔으로 확 올려버렸습니다. 시장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자, 잠시만요. 오늘처럼 극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어떤 기업들이 치고 나가는지,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핵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기업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움직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애니컬러는 50억엔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해서 주주 달리기에 나섰고, UACJ는 돈 되는 알루미늄 재활용 사업 중심으로 구조를 싹 바꾼다고 했죠. DAKO 엑스테크는 더 공격적인 배당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소프트뱅크 그룹은 오픈AI의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고, 맥셀은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 기존 인프라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주가 위아래로 고무줄 같은 밴드를 그려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는 주가가 이 고무줄 안에서 움직이는데 가끔 이 위쪽 고무줄을 아주 강력하게 뚫고 튀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꾹 눌려있던 용수철이 폭발하듯이 엄청난 상승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런 폭발적인 신호를 보여준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스코를 포함해서 미나토 홀딩스, 후지프리암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이 종목들은 엄청난 매수세와 함께 볼린저 밴드 상단을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시작이다 라고 시장에 선언한 셈입니다. 자, 그럼 이미 강하게 튀어오른 종목들 말고요, 이제 막 기나긴 하락을 멈추고 슬슬 고개를 들려는 그런 턴어라운드 종목들은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기술적 분석에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구름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일종의 먹구름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가가 이 두꺼운 먹구름 아래에 있으면 계속 비가 오는 하락세지만, 이걸 뚫고 구름대 안으로 진입했다는 건 이제 곧 날이 갤 수도 있다는, 즉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신호로 보거든요. 오늘 아식스나 린나이 같은 종목들이 바로 이 구름대에 진입하면서 지루했던 하락을 끝낼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좀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로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들의 전략을 한번 엿보겠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팔아치우는 동안 소위 기관이라고 불리는 프로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 물량을 조용히 사들였다는 점입니다. 개인들은 눈앞의 주가 흔들림에 반응했지만 기관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장기적인 가능성에 베팅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 분석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바로 이 말을 꼽겠습니다. 정답은 개인이 팔고 기관이 사는 종목에 있다. 이 말이야말로 오늘의 핵심 전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기관들이 그 시끄러운 시장 소음 너머에서 찾는다는 그 펀더멘탈 가치라는 거, 대체 그게 뭘까요? 그들이 보는 여러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조정 이비다입니다. 용어는 좀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회계 장부상의 순이익 말고요, 이 회사가 진짜 사업을 통해서 현금을 얼마나 잘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능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비처럼 실제 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나 M&A 같은 일회성 이벤트를 싹 걷어내고 보기 때문에 기업의 진짜 건강 상태를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온갖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가득 차 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단기적인 소매에 반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처럼 그 너머에 있는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결과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